자, 안녕하십니까. 꿀버는 내 친구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뭐 작년에는 그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자, 올해는 비는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자, 무지하게 폭염에 매일같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폭염이라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 설명드릴 내용은 자, 부젖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도 30분이죠. 뭐 입만 뻥끗하면 30분이니 참. 아무튼 뭐 그 초보자분들은 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지. 그냥 뭐 수박 거달기 식으로 요점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십니다.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밀조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부젖병이라는 것은 자, 뭐 이론적인 부분은 유럽 부젖병이 있고 아메리카, 미국 부젖병이 있고 뭐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젖병이 왜 걸리고 그 이제 원인, 그 다음에 증상, 처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벌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많을 때, 요때 이제 부젖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벌 한 마리가 충알을 10개를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요렇게 가정하에 만약에 이게 소비장이죠. 소비장인데 여기에 100개의 알이 있는데 그러면은 10마리의 일벌이 있어야지 얘네를 잘 관리하고 젖을 먹이고 성장을 시키고 온도를 맞춰줘서 태어나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알은 100알인데 그 관리하는 벌은 5마리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50마리는 관리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크다가 이제 그 젖을 못 얻어먹고 이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박테리아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번성을 하는 거죠. 안에서 이제 박테리아 균이 번성을 하면서 다른 이제 멀쩡한 그 성충에도 이제 박테리아 균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전 봉분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감염이 됐던 박테리아 균들이 이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코로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방책으로는 그러니까 벌 양에 비해서 맞춰가지고 그 소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만약에 한 마리에 그 뭐 2,000마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2,000마리, 뭐 여기 4,000마리가 있다. 그럼 소비를 2장만 넣어주고, 뭐 6,000마리가 있다. 그럼 소비를 3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7,000마리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거기에 맞춰갖고 뭐 3장 반, 혹은 3장 산란권 안에 넣고 반장은 이제 그 격리판 바깥으로 이렇게 한 장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갖고 넣게 되면 어지간해서 이제 그 부젖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고 좀 벌통이 이제 습한데 습기가 많은 데다가 이렇게 놓거나 뭐 이제 안에 통풍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제일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그 성충 그 알보다 그러니까 알이 100알 있는데 그걸 다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제 충이 죽어가지고 이제 박테리아 균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그 부젖병이 잘 걸리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신랑 생일이라서 그 퇴근해갖고 오면은 그 먹으라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들어왔는데 미역국이 상해 있어. 그것은 여름에는 그만큼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패균들이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름에 그 부젖병이라는 게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이렇게 이제 벌이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가리장이라고 합니다. 가리장. 이 가리장이고 먹이가 뭐 한 3분의 1 정도 저장이 돼 있긴 한데 조금 먹이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봉판이죠. 봉판이 깨어 나오고 다시 산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벌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좀 벌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일부는 봉했고 이제 봉해 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먹이는 뭐 전체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약간 좀 먹이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살짝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깨어 나오면서 산란을, 안에다가 산란을 좀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찍어 놨고, 자, 지금은 이제 그 화분떡을 주셔야 돼요. 화분떡을 지금 제가 이제 이게 한 개입니다. 이제 3분의 1씩이 아니라 반 개씩 줬습니다. 반 개씩 줬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요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방제 작업하면서 세 번째 이제 또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화분떡은 떨어지지 않게끔 꾸준하게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비닐 개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습도를 유지하라고, 뭐 비닐 개포 해놓으면 아무래도 습도 유지하는데 얘네들이 젖도 안 마르고 뭐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덮어놨고요. 자, 아무튼 뭐 부재병은 이제 원인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재병이 걸리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벌통 뚜껑을 이렇게 열죠. 열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막 썩은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부조병에 걸렸구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검을 해야 되겠죠. 내검을 해가지고 그 봉판 구멍에 그 바늘구멍처럼 빵빵빵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얘네들이 봉판을 이제 다 메꿔가지고 그만큼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애벌레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 이제 애벌레가 막 썩고 있기 때문에 그 내검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이 봉군이 그 부젖병이 심하게 걸렸구나, 아니면 중간치 정도 된다, 아니 가벼운 그 부젖병이다, 이렇게 셋 중 하나로 이제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갖고 이제 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가벼운 부젖병일 경우에 이제 부적 기운이 살짝 있다, 뭐 아주 심한 것이 아니라 살짝 있어요, 부젖병이.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 소비를 꺼내 가지고 이제 주정을 가지고 그 7대3 비율로 탑니다. 그러니까 주정 7, 물 3, 이런 식으로 이제 7대3 비율로 타가지고 이제 주정을 타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젖병이 살짝 걸린 것들, 심하게 걸린 게 아닙니다. 가벼운 부젖병들. 그럼 여기다가 주정을 한번 싹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도 두 번, 두 번, 요 정도로 싹 뿌려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정도 더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한 3번 정도,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같이 가요, 좀 이따가. 한 20분만 있으면 끝나요. 먼저 가시려고요? 같이 가시지. 이게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부저가 이제 가벼운 부저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정으로 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벌이 벌 양은 한 300벌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벌이 소비장은 한 6장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3장 정도를 빼내고 이제 부저병 기운이 이제 적은 것을 남겨놔야 되겠죠. 부적 기운이 좀 센 거, 좀 심하게 걸렸다. 요거는 이제 빼내버리고 부저가 좀 덜 손상된 소비, 그걸 이제 남겨놓고 이제 한 3장 정도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시키고 나서 이제 그 주정으로 한번 싹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벼운 부저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심하다. 요거는 가벼운 부저병이 아니라 중간치 정도 된다. 요런 경우에는 옥시마이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봉원에 가면, 양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옥시마이신이라고 팔아요. 옥시마이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옥시마이신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옥시마이신에 보면 이제 규정대로 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해서 사양수로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압축을 이빨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양수에다가 타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씩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뭐 예를 들면 뭐 소주병으로 하나 정도, 요 정도씩 한 번,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3일 있다가 또 한 번. 물론 압축은 해주고요. 압축은 기본입니다. 압축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서 그렇게 한 3번 정도 주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부저가 이제 많이 치료가 됐는가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부저병이 엄청 심하게 걸렸다. 이건 완전히 막 안에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산송장이야 이건. 완전 냄새가 퍽퍽 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 낮에 하지 마시고 저녁 때 해가 진 다음에 소문을 이제 막은 다음에 그대로 싸가지고 뭐 아주 소각을 시키는 거죠. 좀 멀리 가서 양봉장 근처에서 소각시키지 말고 밤에 이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벌통째 다 싹 불태워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부저병은 이제 벌 숫자에서 착봉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어지간해서 부저병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나는 올해 7매로 월동 들어가고 싶어. 벌은 3매벌밖에 안 되는데 7매를 갖다 집어넣고 이제 막 7매 차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부저병이 걸리는 일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벌은 3매벌밖에 안 되는데 6매나 7매를 갖다 넣어버리면 여왕벌이 어떤 식으로 산란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소비라고 쳤을 때 여기에 요만큼, 2번 소비에 요만큼, 3번 소비에 요만큼, 4번 소비에 요만큼, 5번 소비에 요만큼씩 나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낳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알을. 그러니까 일벌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봐야 되니까 굉장히 돌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매벌인데 3매만 딱 넣어놓게 되면 이제 알들이 모든 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벌들도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죠. 뭐 여기저기 물 들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죠? 뭐 우물이 저 멀리 있으면 물 들어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한 군데 딱 몰려있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엄청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착봉을 좋게 해주시고 벌 숫자에 맞춰서
소비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삼매벌이면은 삼매 넣고 격리판 치고 그 뒤에다가 그 먹이장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딱 대주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는 깨어난 벌들이 열로 넘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왕벌이 이제 여왕벌 필요 없고, 그리고 벌이 좀 많다 싶으면 안에 거를 넣어주고 다시 또 하나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벌 숫자에 맞춰서 소비를 넣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그 방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밤꿀 뜨고 나서 5일에 한 번씩 방제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속살만 10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만푸골드를 넣고, 그 다음에 속살만 2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홍사방을 넣고, 이렇게 해갖고 그 5일 간격으로 이제 했고, 이제 8월 4일 날, 제가 8월 4일 날 그 만푸골드를 넣었어요. 만푸골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일에 한 번씩만 해주려고 그래요. 이번엔 이제 저번에 제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7일에 한 번씩, 그래갖고 7일 지나면은 또 이제 뭐 속살만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그 7일 후에 이제 뭐 왕스나 홍사방이나 10만 패나 하나 넣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8월 20일 안에, 8월 25일 안에 이제 모든 방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받아야 되겠죠. 산란을 받아가지고 이제 월동벌을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만푸 스트립제가 이렇게 있죠. 스트립제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스트립제를 이거를 가지고 그 젓가락 있죠. 젓가락을 해갖고 여기다 호치켓을 꾹 찍어갖고 이런 식으로 소문에다 넣어놓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 스트립제를 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고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고, 또 살짝 벌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이 입수시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안 들어가고. 아무튼 입수시계를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넣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봉 이제 벌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뭐 대량으로 대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약제는 해줘야 되겠는데 벌통수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소문에다가 막 젓가락 그 호축해서 찍어갖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쪽으로 넣는 것보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입수시개로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넣는 것은 3회 이하는 3회까지죠. 3회까지는 반장, 5매 이상은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상이다. 5매에서 한 개상벌쯤 된다. 개상벌 같은 경우 이제 밑에 이제 소비가 뭐 한 7개 들어있고, 위에 뭐 한 또 소비가 3개 들어있는 개상이다. 그런 경우는 2장.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립제를 넣기 전에 뭐 밖에다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냄새를 날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넣어도 뭐 그렇게 크게 벌들도 약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벌들도 피해를 봐야 진드기 가시행이가 죽으니까. 저는 뭐 여태까지 밖에다가 이렇게 1시간 놔뒀다가 넣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스트립제를 넣어가지고 벌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벌 같은 경우, 말벌이 있죠, 요즘에. 말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당히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전에 사다 놓은 겁니다. 사다 놓은 거 이제 쓰는 거고, 그 말벌 그 살충제 있죠, 살충제. 이게 뭐 어떤 살충제를 쓰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제가 쓰는 살충제는 세시미라는 겁니다. 세시미를 쓰고 있고요. 세시미에다가 그 꿀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요. 통 안에다가 섞어가지고 이게 농도가 좀 끈적끈적하게 좀 해요.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벌을 잡아가지고 찌개를 찝어가고 등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날려 보냅니다. 날려 보내면 이 농약이 세시미가 굉장히 달짝지근하죠. 꿀이랑 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날라가서 걔네 집에 가서 이제 누나도 먹고 언니도 먹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자살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뭐 작년에는 제가 그 농약을 안 썼어요. 일부러 그 혹시라도 이제 그 말벌 집을 따가지고 그 말벌줄을 담그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는 그 농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안 왔는데, 농약을 안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진짜. 말벌이 잡아 죽여도 한도 끝도 없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약 발라갖고 날리니까 그 뭐 거의 한 시간에 한 2마리 올래나 뭐 그 정도로 거의 안 옵니다. 지금 말벌이. 등검은 말벌 구경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농약을 발라갖고 날리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편합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요즘엔 세시미를 안 팔더라고요. 그 세시미를 갖다 놓는 농약방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두봉다리를 사놨기 때문에 그 아주 두고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놓지 그래. 저는 두봉다리 사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년은 끄떡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비슷한 약을 사서 발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통 앞에 이렇게 풀이 좀 많이 나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 혹시라도 뭐 제초제 같은 거 치지 마시고, 제초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제가 봤어요. 그 아는 그 형님 봉장에 놀러 갔는데 제초제를 쳤더라고. 나 미치겠어 진짜. 아니 왜 제초제를 치냐고 거기다가. 어? 제초제를 앞에다가 치면은 벌들은 안 죽을 것 같아요? 벌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도 많이 죽어요. 그 냄새가 막 안으로 들어가고 뿌리면서 또 닿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좋진 않죠. 제초제 뿌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싹 뜯어 주십시오. 뜯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그리고는 특별히 뭐 그 요즘에 이제 관리할 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 항상 이제 내검은 한 보름에 한 번씩 내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있는지, 그 다음에 화분떡은 꼬박꼬박 넣어주시고, 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벌 수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많은 것 같으면은 한 장씩 좀 빼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뭐 무난하게 그 월동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달 8월 달 안에 모든 방제를 끝마쳐야 됩니다. 끝마쳐야지 이제 9월 달부터 열심히 산란을 받아가지고 이제 월동벌을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그냥 뭐 그 방제하지 뭐하러 더워 죽겠는데 8월 달에 방제를 해? 아닙니다. 이 방제를 하게 되면 이 속살만을 뿌리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트립제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왕벌들이 좀 산란을 뭐 100알 나갈 거를 한 70알 요 정도밖에 좀 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여름에 방제를 싹 해주게 되면 이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쫙 산란이 이제
기가 막히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 사양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씩 사양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월동 사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먹이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싹 이제 그 봉판에서 이제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이제 먹이가 차츰 먹이로 대신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왕벌이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오매벌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장 한 군데만 산란을 합니다. 이 양쪽에는 다 먹이를 꽉꽉 차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도 이제 마저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먹이를 갖다 딱 채워버리는 거죠. 이게 먹이를 줄 때는 꾸준히 이제 한 그 9월 한 말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가 한순간에 빡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먹이장으로 쫙 끝나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월동사냥도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진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월동 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그 벌이 최소한 그래도 한 3~4회 벌은 꽉 찬 아주 실한 강한 그런 3~4회 벌은 돼야지 강군으로 월동을 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2장짜리 가지고 키워가지고 월동을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월동도 날 수 있겠지만 내년 봄 되면은 이제 그 꿀따기가 힘들죠. 아무튼 지금은 꽉 찬 아주 이빨이 꽉 찬 벌 3장벌 이상은 있어야지, 뭐 3장이나 4장벌 이상은 있어야지 월동을 강군으로 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